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당사에서 발간한 j 콘텐트리의 2018년 3월 19일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JTBC의 드라마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입니다. JTBC는 2017년도에 순익당에서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12월부터 드라마 편성 블록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JTBC의 드라마 방영 편수는 17년도에 6.5편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13편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JTBC가 더 많은 드라마 블록을 운영하게 될 경우 J콘텐트리와 J콘텐트의 연결자회사인 JTBC 콘텐츠 허브는 드라마, 투자, 제작, 유통 캐파를 2배가량 확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은 올해 최소 2배 이상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참고로 J콘텐트리의 성장 스토리는 앞으로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따라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J ENM의 드라마국, 지금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2015년과 16년 같은 경우 TVN 중심으로 드라마 시청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광고 단가는 상승할 수 있었고 광고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제작비 또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특급 배우들이 출연하는 상황이 왔고 시청률이 상승했으면서 추가적인 드라마 블록을 운영을 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016년에 물적 분할로 설립된 이후 CJ ENM에 공급하는 드라마 관련해서 제작비를 올릴 수가 있었고 드라마 질적 성장을 통해서 이 드라마의 국내와 해외 판매를 늘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드래곤은 2015년 당시 CJ ENM 드라마국 시절만 하더라도 이익이 별로 나지는 않았지만 2016년부터는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J 콘텐트리도 2016년, 17년까지는 큰 이익이 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는 JTBC 드라마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더해지는 관계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드라마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넷플릭스와 중국 OTT가 핵심이 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미 J 콘텐트리가 거래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첫 번째 작품이 맨투맨이었고요. 2018년부터는 J 콘텐트리가 유통하는 13편의 작품을 거의 대부분 다 넷플릭스에다가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판가도 경쟁 OTT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판가 경쟁이, 구매 경쟁이 일어나면서 판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OTT 같은 경우는 한한령 이슈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한국 콘텐츠를 전혀 구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표 OTT인 유쿠 같은 경우에는 유쿠의 한국 드라마관에 최근 몇몇 JTBC 작품 관련한 예고편 아이콘을 형성시켰습니다. 또한 중국의 한 관영 언론은 2018년 3월 9일자로 미스티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루트로 살펴보게 되면 중국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비한 선제적인 동사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9,500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추정치 기준으로는 2019년도 PE 멀티플 23배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 경우에는 2018년도에 형성되는 드라마 판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추정치는 2년 전에 판가에 기반해서 형성이 됐지만 앞으로 동사나 혹은 경쟁사의 핵심 드라마들이 고가에 팔리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추정치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림과 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9,500원입니다. 9,500원을 산출한 방법은 영업자산 가치와 투자자산 가치를 더한 다음 순차익금을 빼서 기업 가치를 산출한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영업자산 가치는 J콘텐트리가 투자하는 드라마 IP 투자 관련 가치를 구했고요. 내년도 세후 영업이익에 PE 멀티플 35배를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투자 자산인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동사가 지분율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박스의 가치는 과거 두 차례 한번 평가받은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J콘텐트리가 메가박스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KMRC를 인수할 때 시점의 밸류에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J콘텐트리가 작년에 메가박스 지분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건데요. 올해 메가박스의 EBITDA는 약 400억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지역의 영화관 평균 EV/EBITDA 8배를 타겟으로 적용하게 되면 한 3천억 정도를 볼 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단순 평균한 가치는 4,737억 원이고요. 여기에 지분율과 비상장사 할인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2,500억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가박스 플러스 M입니다. 이 플러스 M 같은 경우는 영화 투자 배급이고요. 이거는 단독 법인은 아니고 메가박스 운영을 하고 있는 SPC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메가박스 플러스 M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한국 영화 시장 MS가 배급사 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 관점에서 뉴의 시가총액에 할인율을 50% 적용을 해서 1,200억 정도의 가치를 산출했고요. 여기에 메가박스 지분율 77%와 할인율을 적용해서 650억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JTBC 콘텐츠허브입니다. JTBC 콘텐츠허브는 19년도 세후 영업이익 182억 원에 타겟 멀티플 35배를 적용해서 지분율 42%와 할인율 30%를 적용해 1,880억을 산출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전체 기업 가치를 산출하게 보면 약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오고요. 목표 주가는 9,500원이 산출이 됩니다. 중앙그룹의 지배구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그룹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은 이 중앙일보와 관련한 그룹이고요. 홍석현 회장이 홀딩스에 해당하는 중앙홀딩스, 지주사에 해당하는 중앙홀딩스 지분 전체를 가지고 있고요. 중앙홀딩스가 J콘텐트리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J콘텐트리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메가박스 77%와 JTBC 콘텐츠허브 4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300억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점프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화는 정체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방송 부분이 드라마 효과로 인해서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JTBC의 실적입니다. JTBC의 실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500억대 적자가 이어졌고요. 이유는 광고가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붙지 않는 가운데 방송 제작비가 광고 매출을 상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JTBC가 흑자를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서 JTBC가 드라마 블록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향후 신규로 만든 드라마 블록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 JTBC의 드라마 블록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JTBC의 시청률 보시겠습니다. 많이들 보시는 것처럼 이 JTBC의 시청률은 16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시청률 레벨은 종편 가운데서는 거의 1, 2위를 좀 다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TVN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높은 시청률이 나오고 있고요. 시청률 상승으로 광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JTBC의 광고 단가도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중간 광고 단가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는 최고 1억 2천 정도였던 광고 단가가 2억, 3억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드라마 관련 패키지 광고 판가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 한 중간 광고 기준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되던 광고 단가가 힘센 여자 도봉순을 계기로 2조 원대, 죄송합니다. 2억 원대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새롭게 만든 월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도 JTBC의 드라마 시청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존 대비 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레벨업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청률이 올라가고 광고 단가가 붙게 되고 그리고 제작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JTBC에는 2017년 이후 굉장히 유명 배우들이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JTBC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올라가고 광고 단가 상승으로 광고 매출이 올라가고 드라마 제작비가 올라가면서 좋은 배우가 들어오게 되고 시청률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JTBC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비가 상승하게 되면 드라마의 질적 성장으로 인해서 드라마를 국내 시장 VOD나 아니면 해외 플랫폼에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은요. 지금 보시는 실적은 CJ ENM으로부터 2016년 5월 달에 물적 분할로 설립되기 이전 실적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과 15년 같은 경우는 과거 CJ ENM의 드라마국 당시 실적입니다. 2014, 15년만 하더라도 과거 CJ ENM의 드라마국 관련 실적은 굉장히 변변치 않았는데요. 드라마의 질적 성장이 일어난 이후 분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영업이익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레버리지가 붙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J콘텐츠에도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동력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가 될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최근에 화유계를 회당 50만 달러, 즉 전체 시리즈를 한 100억 원 정도의 넷플릭스에 판매를 했습니다. 100원 정도면 굉장히 레버리지를 크게 낼 수 있는 레벨인데요. JTBC의 드라마들도 앞으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판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넷플릭스로 가는 한국 드라마의 판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콘텐츠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향후 아마존이 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넷플릭스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판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좋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이미 넷플릭스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동남아를 보게 되면 말레이시아의 아이플릭스나 아니면 홍콩의 뷰 같은 사업자들이 과거 푸른바다의 전설, 도깨비 등과 같은 한국 콘텐츠를 굉장히 고가에 사갔던 사례가 있고요.
이러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앞으로 좋은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고가 좀 더 높은 판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한한령 이후에 그동안 한국 콘텐츠를 전혀 사가지 않았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좀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6후에 한국 드라마관에서 2018년도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미스티가 뜹니다. 물론 이 미스티는 정식 버전이 아니라 예고편이고요. 이 예고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미스티 관련 클립 영상이 뜨는 걸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쿠투도 같은 중국 OTT들이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중국의 관영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 미스티에 대해서 최근에 전면을 통해서 지금 심층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2017년도 한국 드라마 관련해서 지금 예고편 아이콘들을 지금 보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6후에 10개 예고편 아이콘이 있고요. 판가입니다. 판가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좀 제일 비쌌던 게 보보경심 회당 40만 달러, 당신이 잠드는 사이에가 회당 40만 달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판가 역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J콘텐츠리의 기업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